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11월과 12월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소비 시즌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중국 쪽에서 광군제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광군제는 무엇일지 개념 설명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광군제 하면 대표적인 뭐 네. 소비 이벤트인데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직구를 통해서 많이 구매하시는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중국의 그 알리바바 그룹이 만든 온라인 할인 행사인데요. 매년 11월 11일에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서 광군이라는 말은 중국어로 애인이 없는 독신자를 좀 뜻하는 것이고요. 예. 일은 역시 혼자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일이 그 4개인 11월 11일에 혼자인 사람은 쇼핑이나 하자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예. 2009년도에 그 광군제 쇼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해마다 참여 인원이 또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올해 광군제에는 20만 개의 브랜드가 참여하고 지난해보다 약 1억 명 정도 증가한 5억 명 이상이 쇼핑몰을 이용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출 규모가 지금 해마다 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해에는 매출로 2,135억 위안, 우리나라 돈 34조 7천억 원으로서 2017년 대비 약 한 26.9% 증가한 수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광군제 매출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연말 그 3대 쇼핑 그 행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작년 그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미국 돈으로 62억 달러, 사이버 먼데이가 79억 달러,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42억 달러를 기록해서 이 세 개의 쇼핑 그 행사 합이 183억 달러였는데 광군제 매출은 그보다 훨씬 높은 300억 달러 이상이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매출의 합계가 그 알리바바 행사만 집계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중국 전자상거래 2위 업체인 징동을 비롯해서 많은 수의 그 온 오프라인 그런 플랫폼들이 할인 행사에 같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전체에서 판매되는 그런 판매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애인 없는 독신들 쇼핑이나 하자라고 시작됐는데 굉장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효자, 그런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판 이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다라는 게 이제 광군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관점은 무엇이냐, 이게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는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광군제를 통해서 국내 기업도 수혜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예. 올해 광군제는 예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연말 소비 시즌의 그런 첫 테이프를 끊는다는 점에서도 올해 그 소비 규모 및 그런 소비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현재 그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를 좀 보는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네. 참고로 지금 소비 시즌 전망에 사실 매출 전망이 밝다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제조 PMI가 상당히 사전에 좀 높게 나타났을 것인데 최근 제조 PMI가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부진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예상보다 이번 소비 시즌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국경절에도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사용을 했지만 소비가 지금 8.5%밖에 그 기간 동안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올해 광군제에서도 매출이 생각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군제에서 좀 특이한 점은 또 있는데요. 중국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좀 불매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소비자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해 본 결과
이번 강군제에서 미국 제품을 좀 사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8%에 지금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사실 국가별 매출 제품 매출 순위가 미국이 2등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그런 단체나 뭐 회사로서는 매출 감소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금 홍콩 구매자들이 이번 강군제를 좀 보이콧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송환법 반대 시위 과정에서 반 중국 정서가 좀 커진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 그 외 지역에서 지금 강군제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러한 불매 운동과 보이콧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번 강군제에서는 좀 과거와는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금 관련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강군제 기간 동안에 그런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뭐 지금까지는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또 흥행이 좀 성공했다라는 이런 기사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이시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성장 둔화에 대한 요인도 밝혀주셨습니다. 이 광군제라는 게 아무래도 실적 회복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특히 좀 종목을 압축하신다면 중국 소비주 쪽 바라보시면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보면 내년 이제 미국 대선의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미국 시장의 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도 네. 이 5년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상당히 주식시장의 그런 판도가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내년 대선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4곳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판벨트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텃밭이 좀 위험하게 됐다라는 점에서도 공화당이 좀 비상이 걸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일단 현재 각 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는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 의원과 워런 의원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워런 의원의 대통령 후보 지명 확률이 크게 지금 상승함으로써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워런은 하버드 로스쿨 출신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좌파로 분류되는데 핵심 공약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의 해체, 그리고 월가의 규제 강화, 그리고 법인세 인하 철회, 그다음에 고소득층의 부유세 부과 및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자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특히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워런 후보가 당선되면 S&P 500 지수가 25% 하락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1%로 떨어질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지율이 낮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그런 호전된 경제 상황을 잘 유지만 해도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여론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상황인데요. 현재 협상 중인 중국과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공화당, 민주당 모두 무역 정쟁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나마 인권에 좀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공화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트럼프와 협상을 해서 무역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현재 지금 탄핵위기까지 몰린 상황에서 경제 및 증시 활성화를 재선의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시 상승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내년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공개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거 살아남기 위해서 증시 부양하겠죠. 이런 부분 잘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